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시장 조정, 지금은 살 때, 팔 때. 네, 장이 이렇게 내려가면 또 사야 될지 아니면은 이러한 또 하락에 대한 아픔을 견디지 못한 채 매도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글쎄요, 그동안 우리 시장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여타 고가 대비해서도요. 지금 팔면 좀 아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 시장 흐름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의 색깔 변화가 나타났었고, 그때 환의 흐름 같은 경우가 가격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방향이 바뀌었었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다가 강달러 기조 같은 경우가 좀 일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졌었죠. 슈퍼 엔저라고 일컬어지다가 그 방향이 조금은 급격하게 틀어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시장임을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 주가가 계속 상승했던 빅테크 같은 경우를 차익 실현을 하면서 중소형주 쪽, 미국으로 치면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트럼프 후보자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죠. 그와 더해져서 미국 시장에서는 산업재 쪽으로 수급이 또 몰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미국 시장의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는 29% 정도 상승을 했다가 전거래일 같은 경우 한 10%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동성과 관련된 환 같은 경우도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미국은 금리 인하와 트럼프 후보의 득세를 반영하는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시장에 놓고 대입을 해봤을 때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다가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갭 상승이 50포인트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2%대 상승 정도 그렇게 그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전에 한 3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해주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890억 정도까지 좀 줄여놨죠. 그런 것처럼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라서 시장이 더 가중돼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시장 관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의 특징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디커플링 현상이 하락할 때는 커플링했다가 상승할 때는 또 디커플링 현상, 상승에 대한 강도가 이렇게 좀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이 현상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국내 시장 안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 같은 경우를 추려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피 차트가 참 그래도 선방하고 좋았었는데 이 차트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장에 좀 어떤 그 타격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게 그 여진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런 반도체와 배터리주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살 때인지 팔 때인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금투세 얘기도 사실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어제 이 발언을 했었거든요. 지금 장 살 때일까요? 팔 때일까요? 우선은 금투세는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를 해야 되고, 이게 세금을 내는 주체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간접적으로 금투세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 또한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금 부분 외에 시장 자체가 조정이 클 수 있다 보니까요. 이게 사례를 대입을 해보면 해외였죠. 해외 중에 아시아권 국가 같은 경우가 금투세를 도입을 했다가 지수가 단계별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수 이 상황 안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급락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예, 시장은 뭐 금투세를 반영하는 장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실제 시행되면은 여기에서 충격은 클 수 있다 보니까 폐지에 대한 무게를 둔다라는 점을 강조를 특별히 드리고요.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한번 겪어왔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목요일 25일에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전에 우리가 가져갔던 전략은 전공정 부품 소재주에 대한 매수였어요. 근데 실제 실적이 나오고는 좀 상승 강도가 약하기는 했죠. 10조 4천억이랑은 이란 너무 높은 영업이익이 나왔다 보니까 뭐 가격 인상 정도, 가동률의 상승은 안 나타났기에 좀 그렇게 흘러갔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영업이익 기준 5조 2천억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는 상황이고요. 좀 높게는 6조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5조 원대 중반 정도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톤을 꺾은 부분 대비해서는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직전에 전공정 부품 소재주들을 매수한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를 실적 이전에 좀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쪽으로 7월 지나면 하반기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인데, 보통 뭐 추석 연휴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도 계속 있어 왔다 보니까 시장이 약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빠질 수 있고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업종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저하고의 실적 형태를 나타내는 쪽을 체크하자라는 점인데요.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상저하고 형태.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도 2분기, 상반기 2분기, 하반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공백인데 4분기 실적부터 좀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 그 다음에 YG 엔터, 그런 쪽으로 좀 종목들을 좀 추려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이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2월 초, 1월 말, 2월 초 기록했던 그 저점을 좀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단 오늘 상승을 시도하긴 합니다만 좀 제한적인 상승인 만큼 좀 아무래도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결론적으로 살 때인가 팔 때인가에 대해서는 살 때라고 보실지 팔 때라고 보실지 의견 주시죠.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은 살 때고요.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없는 쪽 같은 경우도 팔기에는 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뭐 700대 후반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반발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팔기에도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주식이 100%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는 현금 30%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지금 현금을 만들어서 들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주식 100%에 대해서 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대응이 있는지라고 하면은 현금 만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좀 8분응선을 넘어온 지수 흐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이럴 때는 포트의 밸런스 조절 같은 경우를 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하게 접근 가능한 게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20만 원 정도의 수준,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벤트로 접근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의 뭐 밸류 체인 쪽,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왔던 주도주들이 실적의 훼손은 안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실적의 훼손은 안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압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료는 대표주만 보는, 뭐 삼양식품 이런 쪽으로 대표주만 보는 시계 대응들을 열어두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보다는 대형 IT주들의 가격 매력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 IT주, 그다음에 HBM 국산화 쪽으로 늘리기보다는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을 25일 실적 발표 전에 좀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깝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의 이런 나빠진 분위기를 일부 되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네요. 네, 하이닉스 실적 수치도 중요하겠지만은 컨퍼런스 부분, 컨퍼런스 부분에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도 열리게 되고요. 하이닉스 컨퍼런스에서 아무래도 출하량을 이제 증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한다라고 하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주가도 다시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이유가 때마침이라는 표현일까요? 예,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악재가 덮치게 되면서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들이닥친 악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작동했었던 AI라든지 수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옅어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 없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잘 접근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또 재정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25일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그 이전에 SK 하이닉스 20만 원 선까지 좀 내려서는지 가격 매력 생기는지 여부 지켜보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같은 기업 주목을 해주셨고요. 또 실적 좀 부진한 부분들이 또 정점을 형성하고 하반기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